네, 오늘은 뭐 지수가 또 어제 FOMC가 끝나고 큰 폭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 섹터가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반대 매매라고 하는 그런 부담으로 하락했던 증시가 다시 또 이제 박스권 하단을 좀 만든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경기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없고 옐렌과 그리고 그 파월의 립서비스성 그런 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다소 안도하면서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뭐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때도 경기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수출 대상 국가가 되는 교육 상대국들의 경기 흐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이머징 마켓 쪽 또 중국 그리고 동남아 또 그 외에 개도국 쪽의 경기 흐름 나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제 경기 흐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글로벌 경기는 미국만 좋은 그런 상태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받쳐주거나 또는 틈새적인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는 투자 전략 계속 유지합니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 이것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가는 그런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릎의 종목들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종목을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죠. 네, 한 종목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강보합 기록하고 있죠. 카페 24입니다. 이때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바닥에 쫙 깔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언제 튀어도 튀어오르는데 튀어오르면은 여기 이 자리가 돼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 가격 라인 때는 대략 그 직전 고점이 지나는 16,000원대 중반 정도 언저리까지 뭐 1차적으로 무난하다라고 보고요. 돌파되면은 랠리 들어가면서 타겟이 2만 원 중반대까지 가면서 제가 이제 그 저는 무릎에 서서 어깨 팔기 때문에 보통 수익이 좀 난다 그러면은 10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바닥권에서 잡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시끄러운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렇지 않고 무릎에서 또는 바닥에서 이제 막 턴오버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갑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높아 보이지만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무릎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한 종목도 이 차트랑 비슷한지 보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12,350원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종목 이름은 JNTC입니다. 이 JNTC가 사실은 제가 3, 4년 전에 이제 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여기서 많이 올랐다가 종목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2년 동안. 이 박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살난 이유는 뭐 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박살 났다가 작년 뭐 지수 하락할 때도 하락했고 또 그 전 2020년도에 6, 7월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무려 2년 반을 하락했다가 최근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려갈 때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채널 그리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배경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지수 흔들림 많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조정도 크게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조정 받았지만은 오늘 하루 장대 양선 딱 오르니까 바로 직전 고점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바닥권 종목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지수 빠지면 자기도 조정을 받는데 문제는 이 조정폭이 얕기 때문에 올라올 때 양선 한 2개만 올라오면 전고점 근처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이나 무릎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사도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다시 또 전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고 또 고점이 넘어가면 랠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스마트폰의 이제 강화 유리를 포함해서 또는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 어떤 그 트렌드 변화나 이런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 보면 중국도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뭐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속에 이 종목을 바로 폴더블 폰 관련해서 가장 실적이
좋은 탑픽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오늘 뭐 12% 가까이 올라왔지만은 이거 신고가 갈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주식에서 이제 무릎에 산다 하더라도 신고가 가서 가게 되면 뭐 50% 100% 수익을 내는 게 무릎에 사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포함해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지만은 이 종목 낙폭 과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렌드가 턴어라운드가 돼서 실적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다. 또 폴더블 폰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가게 되는 그런 트렌드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깐 그 화면을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참 어려운 고비를 거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도 올해 1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작년에는 분기당으로 보면은 뭐 분기에 한 분기에 작년 4분기는 2022년 4분기에는 매출액 400억에 당기 손실이 380억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고 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00억이니까 영업 손실률이 뭐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기록이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기술주들 의 경우에 설비 투자가 다시 또 사이클을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 2년 정도의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 실적이 안 좋은데 이게 성공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올해에 들어오면서 1분기에 570억 매출에 22억 분기 흑자를 냈고요. 2분기에도 556억에 41억 흑자를 냈는데 포인트는 이번 분기가 중요해요. 이번 분기가 매출액이 드디어 새로 신규 증설이라든지 소위 그 설비를 새롭게 교체를 하면서 1,100억으로 분기당 소위 그 매출액이 2배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556억, 이게 3분기 오면서 1,100억이 돼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영업이익도 지난 분기에 41억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무려 151억이 되면서 200%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중국 경기가 안 좋고 또 동남아 경기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외환율이 2020년도 대비해서 저희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무려 25%나 평가 절상이 돼서 엄청 고평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결코 뭐 좋지 않고 소위 이게 계속 시장을 뺏기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지만 기술로 이걸 돌파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에 이 종목의 매출액 전망도 1,180억에 영업이익 170억 가까이 나오니까 턴어라운드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보고요. 자료 잠깐 보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종목이 완벽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수년 동안의 어떤 구조조정을 다 맞춰서 새로운 지금의 유행하고 잘 팔리는 폰으로 그 부품이나 소재로 이제 그 설비 투자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갈 일만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은 화해향 휴대폰 강화유리 양산 시설을 확대 중인데 점점 이제 이것의 성과가 이제 드디어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뭐 따는 당상이다. 이것은 설비 투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출도 2배 늘었고 또 영업이익은 무려 아까 말씀드린 200%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라서 차트도 뭐 시장의 지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얘는 얘만의 길, 오직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런 그 차트의 그림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장이고요.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요, 이걸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 생쇼에 제가 올해 여러분들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바닥에서 무릎을 지나서 올라올 때 패턴을 이제 범프 앤 런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범프 앤 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면 때려놔요. 왜? 매집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때려 놓습니다. 때려 놓으면 지수가 밀릴 때 밀려갖고 여기 와서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죠 지금.
밀렸을 때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프앤런이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 범프 상태, 왔다 갔다 범프카 아시죠? 애기들 타는 그래서 일이 좌충우돌하면서 범프를 하지만 이 범프가 끝난 다음에 매집이 끝난 다음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여기 저 위에 여기 퍼플선 보일 거예요. 저만큼까지 보여요.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정말 좋은 거고 오늘 제 종목들이 뭐 소위 제가 꿩사냥 얘기하는데 꿩이 이제 모여서 놀고 있다가 사냥꾼이 총을 빵 쏘면 한 마리는 잡혔겠지만 나머지 꿩들은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일제히 뭐 새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종목들이 막 쭉 올라오니까 뭘 사야 될지 오늘 애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매수를 해도 3개월 이상 들고 있을 종목을 산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JNTC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또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JNTC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 매출량이 좀 큰 기업이잖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서 화웨이가 이제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전작 아이폰 14 대비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화웨이 매출 비중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지 예전에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 때 우리가 네. 이제 애국 수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굉장히 일시적으로 끝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화웨이의 어떤 이제 매출 증가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이제 그 애국 마케팅으로 통한 일시적인 어떤 상승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시장 내부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애플도 시장에서 중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2등으로 밀렸다고 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문에 보면 BYD가 테슬라를 이제 넘어서서 이익은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옛날에 뭐 일본이 우리나라랑 반도체 그 소재 전쟁을 할 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 결국 미국은 탈중국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중국은 또 나름대로 독자 생존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요소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테슬라의 전기차라든지 또는 휴대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애플을 좀 사주고 그랬는데 어차피 갈 길이 뻔하거든요. 너랑 나랑 어차피 다퉈야 되는 사이니까요. 저는 이게 트렌드라고 보고요.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추세로 보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국에서의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14,000원 그리고 2차 목표치는 사실 더 잡고 싶은데 그냥 16,000원 정도만 잡고 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0,000원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